섬진강 일대를 지나면서 어디로 넘어갔냐면 전라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라도를 넘어가서 어디를 갔냐면 여수를 가게 돼서 여수하면 쌤님은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다? 하나 뭐냐면 쌤이 이제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지만 이제 해외도 수능 끝나면 이제 많이 가는데 한 번은 프랑스를 갔단 말이야. 프랑스 파리를 갔다고. 프랑스 파리를 가서 이렇게 숙박기에 막 쓰는데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거야. 코리아. 그러니까 여수 이러시는 거예요. 야, 서울도 잘 모르는데 그것도 프랑스 파리에서 어떤 이렇게 눈 큰 외국인이 남자 아저씨가 나한테 여수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수를 아냐고. 지금 하는 대화는 다 이제 영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수를 아냐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 말이 그러시는 거예요. 프랑스 밑에 아주 작은 국가라 얘들아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모로코의 도시와 우리나라 여수가 뭘 가지고 경쟁했어? 알레나? 그치. 2012년 엑스포를 가지고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일 거예요. 엑스포라고 하는 이렇게 딱 아주 유명한 여수를 상징하는 특별한 행사예요. 2012년 세계 박람회 해가지고. 이게 여수에서 유치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는 아니었지만 그 밑에 있는 아주 작은 모로코라는 모로코라는 나라랑 경쟁을 붙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었더라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투표 결과를 봤었어. 사실 우리나라도 그때 조마조마했었거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따내왔어요. 그래서 여수가 2012년 세계 박람회를 하는 걸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국제대회를 이렇게 유치를 하면 얘들아, 귀찮아. 또 뭘 외워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수를 딱 가서 어디를 갔냐면 날씨가 좋았었는데 약간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로 바뀌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는데 한자 읽을 수 있나? 바로 진남관이라는 곳이에요. 진남관. 얘들아, 이 사진은 말이야 진남관에서 쭉 바다 쪽을 본 사진이 되는 거거든. 모습이 되는 거거든. 저 멀리 뭐도 보이고 돌산대교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 가면 아주 유명한, 뭘로 유명하냐면 돌산 갓김치가 유명한데 이렇게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게 이제 돌산대교라고 하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진남관에서 그 앞을 쭉 보니까 아니라 뻥 뚫려 있잖아. 그치? 시야가 정말 넓게 뻥 뚫려 있거든.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웠던 건물이라고 해요. 이놈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나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박물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언니가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순신 장군이 뭐 거북선을 가지고 외적을 어떻게 침범을 막아내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한번 가서 들으시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역사 말고 실제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박물관도 보고 그 다음에 막 여수를 쭉 돌아다 보니까 또 배가 고픈 거야. 그치? 그래서 역시 남도 하면 여수 하면 행정구역상 어디 들어가요? 전라남도죠. 우리 전라남도 하면 옛날부터 음식도 알아주지 않냐? 꼭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라도 지역이 호남지방의 음식이 좀 알아주니까. 근데 선생님이 여수를 가기 전에 TV에서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맞따라 못따라 막 이런 식의 이렇게 막 지방을 소개하는 프로를 보니까 얘들아 여수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서대회라는 거야. 서대회가 뭐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웬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막 서대회라고 하는 거 뭐 쓱쓱 묻히셔가지고 한 접시 가득 내놓는데 사람들이 정말 맛있다고 다들 따봉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뭘까? 그래서 일단 시장통을 톡톡톡톡톡 들어가 봤어요. 그 주에 사람들이 많은 가게들을 한번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암이 많다는 얘기는 좀 이렇게 검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에 간판에 보니까 삼치회를 판다는 거야. 삼치회. 그래서 삼치회가 뭐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치회는 회가 아니라 뭐가 돼요? 삼치는 이렇게 고등어처럼 구워가지고 먹는 건데 거기에 삼치회 전문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봤더니 바로 얘예요. 한 접시 가득 있는. 그 중에 모든 애가 다 삼치인 건 아니고 가운데 하얀색은 한치고요. 그 옆에 양옆으로 있는 애가 오른쪽 옆에 있는 애가 지금 한치 옆에 있는 애가 삼치라는 애인데 뭐 그 외에 가오리도 있고 서울에서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생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남해안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족이 고등어, 갈치, 그다음 뭐 삼치,
그다음 남해대교 근처에 남해에서 유명한 죽방염 멸치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워낙 신선한 산지니까 삼치를 바로 이렇게 회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점 먹어봤는데 사실 쌤 입에는 조금 비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지방마다 음식 맛이 다 다르니까 맛있게 느낄 수도 있고 좀 덜 맛있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특이하고 신선하니까 먹어봤지 아주 맛있지는 않았었고 쌤은 거기를 나와서 다음 코스로 갔던 데가 바로 어디냐면 이 서대회를 하는 곳이에요. 그냥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래 한번 들어가 봤어. 근데 우와 정말 사람이 많은 거야. 사람이 많은데 좀 멀리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보니까 TV에서 본 그렇게 서대회를 막 묻히시던 그 아주머니가 직접 하시는 가게인 거예요. 그 진짜 운이 좋았던 거지, 운이. 그냥 갔는데 그곳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갔는데 TV에 정말 나왔던 거. 그래서 입구에는 없는데 안에 가보니까 한쪽 가득하니 뭐가 있냐면 무슨 TV에 무슨 프로에 나왔다는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대회요 시켜봤어요. 그래서 샥 보이죠? 한 접시 가득 묻혀진 서대회. 서대라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 생선이 잡고 나서 바로 우리가 먹는 화로가 아니라 좀 잡아서 약간 꾸들꾸들 말리나 봐요. 그 말려있는 약간 말캉말캉한 그러한 생선을 야채 넣고 막 버무려서 그게 지금 한 접시에 얼마냐 10,000원을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야채랑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고요. 정말 초절정 맛은 어디서 느끼냐면 양푼을 줘요. 양푼에다가 밥 넣고 그거 남은 거 다 넣고 참기름 쓱 넣어가지고 쓱쓱쓱 비벼서 한 입 가득 넣잖아. 배불러도 계속 들어가.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 서대회를 먹고 밥이랑 비벼서 먹고 그 위에 여기 보이는 아까 말했던 그 유명한 돌산 갓김치를 얹어서 먹고 그리고 마지막 입가심으로는 역시 남해안은 양식업이 유명하잖아, 얘들아. 그치? 양식을 해서 얻어낸 굴을 이용한 젓갈이 지금 보이죠. 그쵸? 굴젓갈까지 해가지고 맛있게 한 끼를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요. 얘들아, 배부르면 만사오케이지. 아무 생각이 안 나지. 그치? 그래서 포만감에 배를 빵빵빵 두들기면서 일단 숙소로 다시 들어갔죠. 숙소로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은 또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얘들아 순천으로 온 거예요. 순천은 여수 옆 동네인데요. 일단 딱 배경 자체가 좀 흐릿하지. 첫날은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둘째 날은 날씨가 조금 흐릿해서 여러분이 보기에도 약간 좀 탁할 텐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니? 하늘과 자연이 내린 정원 순천만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순천만은 니네가 가장 많이 들어본 세계적인 환경협약 중에 하나. 바로 뭐예요? 람사협약이라는 거 있지 얘들아. 그치? 람사협약하면 보통 갯벌 보호지역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정확한 뜻은 물새의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보호조약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람사협약에 이미 가입이 돼 있고 작년에 람사총회도 우리나라에서 했었고요. 우리나라는 람사협약에 가입이 돼 있어서 많은 습지들이 람사협약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습지 중에 하나가 순천만과 그 주변의 갯벌과 염생습지 일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뒤에 보세요. 어때요? 사람들이 꽤 많으시죠? 그렇죠? 막 우산 쓰고 다들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사람도 많고 그 앞에 내부에 임의적으로 약간 정원 안에다가 이렇게 호숫가처럼 만들었는데 새도 쫙 날아다니고 새들이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얘들아. 사람이 오면 사람에 위해를 끼친다는 걸 알면 막 도망갈 텐데 그냥 거기서 지네끼리 놀아. 사람들은 또 사람 나름대로 그거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죠. 위해를 끼치지는 않는 거고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산을 다들 쓰고 쌤도 우산을 쓰고 아무래도 여행 갔을 때 비가 오면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 불편을 감수하고 이제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탄성이 우와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풍경이죠. 이렇게 보면 바다가 있고 바닷물이 흘러들어오는 갯벌을 따라서 옆에 쫙 다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갈대숲이 쫙 형성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순천만 일대를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생태로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거기를 가다 보면 여기 살짝 다리 보이지? 그치? 다리 밑에서 보니까 밑에 갈대, 갯벌 위에 이제 배 한 척이 콩 올라와 있는 거죠. 한국지리에서는 그렇게 배우잖아, 얘들아. 갯벌이 있다는 얘기는 조차가 크다는 얘기고, 조차가 크면 밀물 때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갯벌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배가 갯벌에 콩 박혀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의 항구를 만들기에는 좀 불리해서 뭐 간무식 독이라던가 또는 뭐 군산에 뜬다리 보드 같은 게 있다라는 걸 배우는 거잖아. 진짜 봐봐, 얘들아.
배가 콩 박혀 있잖아. 항구 발달이 조금은 불리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 갯벌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갯벌 사이사이에도 갯골이라고 불리는 틈새들이 있어서 거길 따라 물이 좀 들어와 있고 또 거길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여기 조그만 바로 누가 보여요? 개가 보이죠. 그쵸? 뭐 개라던가 여러 가지 바다에 사는 뭐 망둥어, 짱뚱어인가? 뭐 그런 애들도 막 살고 있는 아주 생태계 보존이 잘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자연 생태계만 잘 보존해도 사람들이 비가 오는 날에도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광활한 갯벌이 하는 역할 바로 뭐예요? 육지에서 공급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많이 걸러주고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이 다 걸러주는 거니까 걸른 다음에 바다로 보내주게 돼서 육지와 바다를 연결시켜주는 곳이면서 가장 많은 오염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갯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천은 다른 거 없어요, 얘들아. 순천으로 유명한 거, 순천이 유명한 거, 딴 거 없잖아. 여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엑스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맨날 공업에서 나오잖아요. 위로 광양에 가면 제철소가, 옆에 여수에 가면 석유화학단지라고 하는 유명한 산업단지들이 막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여수는 그런 거 없어도 관광산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쭉 돌고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돌지 못했고 이렇게 쭉 돌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기념품 가게를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여기 얘들아 10kg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니? 10kg? 이거 사실은 이렇게 쌀 봉투에 있는 사진인데요. 너무 멋있게 나와서 제가 찍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양옆에 갈색으로 된 부분은 갯벌이에요. 근데 갯벌 옆에 불구죽죽한 부분 있지? 걔는 염생습지죠. 갯벌이 계속 두꺼워지게 되면 갯벌이 바다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다보다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육지화가 되거든? 그래서 갯벌이 육지화되고 있는 중간 단계를 우리가 염생습지라고 하고 거기에는 거기 보이는 빨간색 애들이 풀이야. 나문재라든가 퉁퉁마디 같은 독특한 염생 식물들이 있어요. 걔네가 쭉 자리를 잡으면서 더욱더 육지화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사진을 딱 찍어놨더라고. 간척지 쌀이죠. 갯벌이 있다 보니까 간척을 통해서 농사도 많이 짓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순천에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제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의 짧은 코스였죠. 첫 번째 시작은 하동에서 갔다가 섬진강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전남 여수로 갔다가 순천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같이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올린 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특성에 주로 뭐를 위주로 정리를 해둔 거야, 얘들아? 거기 보다시피 그치 축제를 위주로 좀 정리를 해둔 건데 거기 보면 여기 하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우리가 달달달 외워서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보면 좀 더 체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간과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쌤이 대신 한번 갔었고 쌤이 대신 간 곳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얘들아 이거 퀴즈야. 요거 정답은 한번 니네가 맞춰봐. 쌤이 정답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건 얘들아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공부라는 거를 좀 더 실생활하고 맞추고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고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우리가 여행을 따라가면서 배워본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한번 써보시고요. 정답은 나중에 정답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쌤이랑 같이 떠나본 첫 번째 여행 어땠어요? 오케이? 앞으로 우리에겐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여행이 기다리고 있거든 얘들아. 좀만 기다려. 바이바이.